안녕하세요. 알로TV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채용 절차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채용 절차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원래 풀네임인데요. 채용 절차법은 사실은 2014년도에 최초에 만들어졌다가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지만 작년 7월에 크게 개정이 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채용 절차법은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절망을 주는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고 또 직무 중심의 채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채용 절차법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년 실업률이 한없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이런 은행권이라든지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크게 발생한 채용 비리 사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인 이슈로 반영해서 채용 절차법이 강화되게 됐습니다. 채용 절차법의 개정 사항을 한번 보시면 구직자의 결혼 여부나 부모 직업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들을 한 경우에도 역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면 채용 절차법에 대한 어떤 구성 체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채용 광고하는 전 단계, 채용 광고 단계, 응시 접수 단계, 채용 과정 단계, 채용 확정 단계, 채용 확정 후 단계로 관련 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채용 관련해서 거짓 채용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채용을 할 것처럼 해놓고서는 필요한 정보만 사업의 어떤 포트폴리오만 제출하게 하고 채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채용해서 1억을 준다고 했는데 5천만 원을 근로조건으로 변경하거나 그리고 채용 서류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을 하지 않는다거나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오히려 근로자한테 요구한다거나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만 과태료나 벌칙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제는 새롭게 신설된 조항에서는 채용 강요 등의 금지를 명문화했고 그리고 출신 지역 등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를 명문화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당한 청탁 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부당한 채용 청탁, 채용 압력, 채용 강요, 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당한 채용 청탁은 뭐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류 점수를 조작한다거나 미자격자 및 예정 없는 자의 채용, 불합격자의 추가 채용을 요구하거나 합격자 순위 변경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채용 청탁에 해당하고요. 채용 압력은 채용 청탁보다 조금 세지만 형법상 강요죄에 이르지 않은 정도의 행위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강요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위험성을 미치는 행위인데요. 대부분 이제 대기업에서는 이제 원하청 관계의 어떤 일을 하는데 원청에서 퇴직하는 직원을 하청이 어떤 채용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정기적으로 채용을 요구하거나 압력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부당한 채용 압력에 해당합니다. 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채용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서 채용시키는 행위.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나 아니면 높은 인사 임원이 인사 담당자한테 야, 쟤는 꼭 뽑아야 돼.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따르지 않은 경우에 너 좌천시킨다. 너 팀장에서 내려가게 하겠다. 이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다 부당한 채용 강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채용과 관련해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품 수수 등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인사 담당자한테 우리 자녀, 우리 아들 채용 부탁하면서 골프채를 선물하는 경우 행위자와 수수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요구 행위를 금지하는데요. 저도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이력서 쓸 때 체중을 항상 5kg 정도 줄여서 썼던 가슴 아픈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용모, 키, 체중 등 신체 조건을 수집을 금지합니다.
채용의 전 과정에서 용모나 키나 체중 등 신체 조건 등의 수집을 금지합니다. 단 구직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사진 부착 요구는 가능합니다. 사실 이 사진도 사진 찍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진을 오히려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있었답니다. 실제로 사진까지도 빼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강했었는데요. 사진협회에서 어떻게 압력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진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용모, 키, 체중, 신체 조건 수집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하시는 분한테는 이런 신체 조건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체 조건 수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쓰는데 꼭 부모님의 직업을 물어보고 출신 지역을 물어보고 혼인 여부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 할아버지의 재산. 우리 할아버지 나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재산을 물어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영업하는 회사들. 예, 참 왜 물어보는지 느낌 오시죠? 출신 지역이나 혼인 여부, 재산 규모, 부모, 조부모 등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 정보의 수집도 금지하게 됩니다. 예,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채용 절차법 관련해서 이렇게 강의를 여러 차례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Q&A로 묶어봤습니다.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보험 설계사, 대출 모집이 요즘 뭐 무슨 배민 커넥트 뭐 해가지고 하여튼 뭐 플랫폼 노동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도 채용절차법의 대상이냐? 위촉 계약, 개인 사업자 뭐 이런 계약 체결 대상자도 채용절차법의 대상이 되냐? 제가 각종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가 없어서 노동부 직접 공정채용기반과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담당 주무관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채용절차법은 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채용절차상 공정성 확보 및 권익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다.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들의 용모, 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재산 마음껏 물어봐도 된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오히려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더 보호를 해야 되는 대상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법이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들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확인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출신 지역을 요구하면 안 되는데 거주지나 출신 학교, 대학교 이런 거 물어봐도 되냐? 물어봐도 됩니다. 현재 거주지 및 주민등록상 주소, 출신 학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주에서 태어났지만 전라도 출신이라고 안 뽑는 회사도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출신 지역의 의미는 출생지, 등록 기준지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출신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런 어떤 호남 출신이네, 강원도 출신이네, 경상도 출신이네, 제주도 제주인의 어떤 사회통념상 출신 지역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주지, 출신 학교 물어보셔도 됩니다. 혼인 여부 아주 이거 기발한 질문이었는데요. 혼인 여부 요구는 금지하는데 자녀 유무 물어볼 수 있냐? 예, 자녀 유무도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필연적으로 혼인 여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없다라고 노동부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재산 정보 요구는 금지됐는데 금융회사 특수성상 신용정보 조회는 가능한가? 조회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원칙적으로 부채도 수집 금지 대상이지만 금융회사 특성상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채용절차법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공정한 채용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사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직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조인 인사노무 컨설팅으로